가지고 아웃도어에서 근무하신 기어 노브 그대로 사용하게 되지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진 모습인데, 예전에는 마감이라든지 콜러에서는 BYD라든지 개발 현황을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품 위주로 많이 나와서 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게 다양한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제품은 MX 브리오 로지텍의 화상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화상 회의로 조금 많이 하고 문화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굳이 멀리 가가지고 출장 가서 회의를 할 필요도 없고 화상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앉아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MX 시리즈가 요즘에 콘솔도 나와 있고 크리에이티브 콘솔도 개발해가지고 상당히 선택폭을 많이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사용했었던 와이어리스 고 제품인데요. 이번 제품은 컬러풀하게 다양한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렇게까지 컬러가 많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색상을 다 맞춰가지고 예사롭지 않은 컬러로 이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와이어리스 고는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나온 제품은 특히 광택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로데 제품이 성능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까지 색상을 다양하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번엔 디자인도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수신부에서는 녹음하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단자가 같이 들어져 있고요. 32비트 플래시 써가지고 감도를 많이 높여가지고 다양한 음성 수신 레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이 이번에 올라가가지고 그림이 저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로데에 정말 하나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많이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제 카메라의 모델에 따라 가지고도 최적화된 세팅 값을 미리 넣을 수가 있게 기능을 많이 부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DJI 미니 마이크라든지 여러 새로운 마이크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 맞춰 가지고 구색이 빠지지 않도록 차지 케이스도 새롭게 개발하고 준비한 제품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번에는 샤오미에서 새로 나온 전기 자동차인데요. 뉴린베르크 서킷을 성능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랩타임을 찍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샤오미는 뭐 선풍기나 핸드폰, 소형 가전물 제품 위주로 많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기차에 스포츠까지 나왔으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곧 많이 따라올 것 같고, 샤오미에서 개발 중인 프로토타입에 인공지능이 업데이트될 수 있는 그런 애완 로봇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로봇 산업이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런 프로토타입의 제품 개발 현황을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정보를 많이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샤오미 홈페이지에다가 개발되고 있는 코딩 내용이라든지 개발자들의 의견이 인터뷰가 담긴 내용들을 가감없이 넣어가지고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네요. 샤오미 곧 여러 다양한 제품 많이 나오겠는데요. 스티파이의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담을 모티브로 한 케이스와 충전 독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의 취향을 정말 잘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트맨 시리즈도 저게 에어팟 프로의 충전 케이스 독인데 독보다 외관에 배트맨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캐릭터를 잘 살려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구매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아이언맨도 좋고요. 이번에는 BYD에서 나온 전기차 모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 AT-TO3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고, 중국 내수 시장의 판매량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계속 개발하더라도 리턴 오브 인베스트 수지가 계속 맞게 되는 거고, 예전에는 마감이라든지 퀄리티가 다른 상용차에 비해 가지고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나온 모델을 보고 저 깜짝 놀란 게 이 정도로 꼼꼼하게 많이 만들 수 있는가. 아직 세부로 장기간 타본 건 아니지만은 점점 매출량이 늘어난다는 소식도 들리고 예전에 중국 모델이 아닌 것 같다.
테슬라도 안심을 할 수 없고 전기차 분야에서는 BYD라든지 새로 올라오고 있는 모델들에 대해 가지고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다. 아니면은 최근에 짧은 시간 동안 BYD에서 여러 디자인이라든지 전기차의 만듦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는 거는 누구라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전혀 디자인적으로도 좀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안쪽 내장재라든지 스타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기대가 되고 궁금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도 이제 토요타 캠리가 새로 나오게 됐었는데 이 일본 자동차는 세련되고 앞서가는 느낌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 단단함이라든지 그 기계적인 신뢰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본 차의 그 실용성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어필이 많이 되어가지고 캠리는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스포티하게 해서 젊은 층을 타겟을 해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제 판매가 시작될 것 같고 여러 미국이라든지 유럽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모습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캠리는 왠지 고장이 안 날 것 같고 수리비도 많이 안 들 것 같고 엔진오일만 계속 갈아주게 되면은 고장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별 신경 안 쓰고 고치지 않으면서 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내장을 보더라도 버튼들이 심플하고 옵션들이 간단하게 들어있지만은 왠지 저런 간단한 모습들이 고장을 안 내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심플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고장날 부분들을 아직 많이 없앤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스페이스 X 팔콘 9 로켓이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걸 캡처해 왔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소름 돋는 게 이렇게 날아간 추진체의 2단 소형 로켓을 처음에 거꾸로 날아와 가지고 위성을 보낸 다음에 거꾸로 낙하를 이제 자유 낙하를 중력 가속도를 받으면서 대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그 저항 지점에서 계속 떨어지는데 역추진 로켓을 써가지고 이 소형 로켓의 추진체를 회수한 게 정말 놀라웠었고 이렇게 해서 땅에 정확하게 디딛고 설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그 제어 프로그램의 기술 상당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조금 있다가 더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고 있죠. 일단 추진 로켓이 훨씬 더 무겁고 그 컨트롤하기 힘들고 그리고 떨어질 때에 그 가속도도 많이 받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컨트롤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젓가락같이 생긴 도킹 스테이션에다가 다시 올려놓는 모습인데요. 정말 영상이 깔끔하게 잘 나오고 이 웅대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게 너무 생생해 가지고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저는 이게 인류 역사상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요. 예전에는 누구나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무도 실천에 못 옮겼던 일들인데 이걸 과감하게 실천하고 진행을 해가지고 실제 구현까지 만들었다. 구현을 해서 상당히 대단한 이벤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부각이 안 되고 좀 빨리 지나간 느낌이 아닌가.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약간 전율이 오고 이렇게까지 진짜 할 수 있는가 약간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다시 영상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캡처를 해봤습니다. 천천히 떨어지고 저 무게가 어마어마하고 이제 중력 가속도를 받으면서 대기권에 마찰을 받으니까 떨어지는 힘하고 마찰 힘하고 그 중간 지점에서 계속 등속 운동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역추진 로켓을 사용해 가지고 계속 위도를 맞추고 떨어진 지점을 유도를 해서 속도를 점점 감쇄를 시키는 거죠. 그 높은 속도에서 점점 감쇄를 시켜가지고 이걸 회수하기까지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진 모습인데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이 모습이 담겨가지고 역추진 로켓이 동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떨어져가지고 속도를 거의 다 줄인 다음에 마지막 단계의 도킹 스테이션에 안착하는, 저는 이제 이 다음 단계에 어떤 부분까지 개발을 할지 아예 통째로 두 개의 로켓을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땅에 이제 안착하는 게 아닌지 여러가지 상상력을 펼칠 수가 있는데
스페이스X의 프로젝트는 이번 성공을 계기로 해가지고 투자를 더 많이 받고 앞으로도 점점 더 개발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볼보 XC90 모델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전의 모델보다 좀 더 유선형으로 많이 바뀌고 생각보다 의외로 안쪽에 있는 내장재라든지 안쪽에 있는 인테리어 컨셉 같은 걸 많이 유지하면서 오히려 외관 쪽을 많이 바꿨네요. 예전 모델에서 사용하던 수전 크리스탈의 기어 노브 그대로 사용하게 됐고요. 스타트 버튼도 마찬가지로 유지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차도 중국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만들고 있는 자동차인데 그 헤리티지를 가지고 가면서 볼보반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당히 제가 한국 쪽에서 공사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아웃도어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기능성이라든지 고급화된 작업복이 없는가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스콧이란 데서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그 아웃도어의 고급화를 이뤄가지고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능성으로 되어 있고 수축 그리고 외부에서 이런 공사장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고 몸을 다치기가 쉬운데 그런 걸 보호도 해주고 무릎을 댔을 때 안쪽 무릎에 패드가 있어가지고 무릎을 편하게 꿇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가지 공구들을 세트에 맞춰가지고 옷에다 장착할 수 있고 방수, 방진이 되는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가볍게 통풍성이 높은 옷들을 입고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가지 위험한 일을 하고 아웃도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런 고급화된 기능성의 아웃도어 웨어를 입어가지고 작업하는 모습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런 옷들이 안전에 조금 더 기여를 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